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리차드 위트컴이라는 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 전쟁 말 이분은 이재민과 피난민으로 폐허가 된 부산을 지나치지 못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서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우리 국민의 손을 굳게 잡아줬는데요. 사랑과 희생 정신으로 한국을 도왔던 위트컴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위트컴 희망재단 이사 겸 부산대 전제공학과 교수세요. 김재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이라고 청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리차드 위트컴 장군, 좀 생소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우리 장군을 한국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위트컴 장군 또는 파란 눈의 구세주라고 합니다. 직업군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듣더니 성인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앞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 또 네. 예, 저희가 듣고 또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위트컴 부산에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오신 겁니까? 정확하게는 전쟁 끝나고 왔습니다. 네. 6.25 전쟁이 끝나자 제2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예, 그러면 군수기지 사령관이면 계급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준장입니다. 별 하나. 별 하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하셨다. 그때 이제 AFAK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는 사업, 즉 미군 대한 원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미군의 사업이 폐허가 된 한국을 재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항만 정비, 부산 수영 비행장 건설, 그리고 학교, 고아원 시설, 의료 시설 등등 우리나라를 폐허해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재정도 없고 기술도 없고 네네. 그냥 폐허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재건의 주요 재정이 미군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장군이 그 가운데서도 191개의 AFAK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AFAK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한 미군들의 이제 지원 사업인데 191개를 총 지휘하신 분이네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는 훨씬 많고요. 예, 제가 파악한 걸로 장군이 수행한 것이 191개. 혼자서 이제 수행한 게 191개. 네. 그러면서 이제 의료와 교육 여건 개선하는 데도 힘썼다고요? 부산대학교는 그 당시 대신동의 판잣집이었습니다. 위트컴 장군이 도와서 장전동 캠퍼스 50만 평을 구했고 온천장 캠퍼스까지 진입로를 공사해주고 공대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그때 공대 건물 지어준 것이 AFAK 사업 하나였습니다. 메리놀 병원, 성분도 병원, 독십자 병원 등도 건설했고 고아원, 조산소 등을 지어주었습니다. 예, 그 병원 건립을 위해서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캠페인입니까? 메리놀 병원에 지을 자금이 모자라자 병원 건립을 위해서 그 부대 내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장군이 직접 한복에 갓을 쓰고 나타나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한국은 세계 최악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미개한 나라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복을 직접 입고 나타나서 그 라이프지에 미국에 실리기도 했고요. 이때 장병들의 월급 1%를 기증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기금으로 매일매일 병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군들은 축제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쭉 들었을 때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을 이분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현지의 문화에 녹아들어서 또 도움을 줬다 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의 한 것 중에 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 역전 대화재 때 군수물자를 한국 이재민한테 나눠준 책임으로 본국 의회 청문회에 소환되기도 했다면서요. 예. 6.25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부산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래도 온전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부산 중심부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이 전체가 잿더미로 다 바뀐 거죠. 예예. 근데 이 불이 났을 때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입었는데 예예. 상부에 보고할 틈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고하지 않고 상부의 지시 없이 군수 창고를 열어서 그 바로 즉시 임시 천막을 제공해주고 예. 미군의 식량을 이재민들에게 주어서 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 먹고 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풀었겠습니까? 그 미군의 군수물자를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그렇죠. 군인이 그냥 국민들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다 써버린 겁니다. 이 일로 청문회 소환됐는데 예예.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소환돼서 의회에서 질문할 때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연설해서 질책 받으러 갔다가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돌아올 때는 더 많은 원조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야, 이런 걸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 저 퇴역한 다음에 1954년에 퇴역했다고 들었는데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한국에 남아가지고 재건을 도왔다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고문을 경제 고문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도왔고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에 일을 사는데 크게 도움을 준 한미재단을 설립해서 한국을 계속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미국의 유명한 아주 큰 은행가였는데 예. 그 동생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위트컨 장군은 현재 부산 유엔 기념공원의 유일한 장군으로 안치되어 계신다는데 뭐 사연이 있다고요?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요. 네. 한국인 한 묘숙과 결혼했습니다. 장군이 올 때는 싱글이었습니다. 아하. 나이가 많으셨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유엔묘지에 합장돼 있습니다. 6.25 일사후퇴 때 장전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었죠. 그때 수많은 미군이 희생됐는데 그 유해를 본국으로 소환하는데 남은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장전호 전투에서 미군들이 마미 하면서 죽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가만히 못 있는 분이니까 예. 또 미군에는 전우를 전쟁터에 버려두고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신 것이죠. 내 유해를 다 소환하라. 그리고 나는 그 유엔묘지에 묻히겠다. 자기 마지막까지 수행하고 소환하고 나서야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 기념공원에 그러니까 한국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우리 전우들이 장진호 전투 하면서 저렇게 많이 묻혀 있는데 우리 전우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나도 간다면 가겠다. 이런 말씀을 생전에 하셨다는 거네요. 그런 말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대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 위트컴 장군님을 기리기 위해서 위트컴 희망재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장군의 추모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신보다 온 세계를 섬기는 세계 시민 양성과 한미 우호 협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군의 관련 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한국인, 미국인, 세계인의 귀감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토가 폐허 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설 때 제일 큰 도움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도와준 그겁니다. 그 중심에 위트컴 장군이 있습니다. 추모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트컴 희망재단 김재우 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